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국민의힘 지방선거 충격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전환길 선생 대폭발, 국민의힘은 엔추 파도스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심 버린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 지방선거 충격 상황, 민심을 등진 정권이 성공한 사례를 떠올리기 어렵다. 동시에 당심을 버린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기억도 희미하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심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완전히 버린 듯 하다. 정치는 결국 기반 위에 서는 싸움이다. 기반이 무너지면 전략은 구호로만 남게 된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 기본 원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방선거 승리를 말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인가? 현역 국회의원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위해서인가?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은 선명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일각에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이긴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러나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바로 윤석열 거리두기이다. 전략이라기보다 분위기에 가까운 선택이다. 여론조사 수치를 보자. 뉴데일리 의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약 80%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체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지만 당심은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지지층 80%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장동혁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망칠 셈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선택이 과연 확장 전략인가? 아니면 기반 해체인가?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전략에서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80%의 높은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겠나? 왜 이것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과 구조가 전혀 다르다. 지방선거에서 당원의 영향력은 대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역 조직과 당협 활동, 자원봉사 네트워크, 그리고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자발적 움직임이 선거의 체력을 만든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층의 확산력은 후보 개인의 메시지보다 강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당원이 움직이지 않는 지방선거는 이미 절반을 잃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100명 있으면 무엇하나? 선거를 여전히 정권 심판원이나 바람 선거에 기대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낡고 낡았다. 지방선거는 구호가 아니라 조직과 참여로 승부가 나는 선거이다. 중앙 정치의 프레임만 반복한다고 표가 모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역에서 움직이는 당원과 커뮤니티가 없으면 아무리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도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런 형국이 지금 딱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층 사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의힘을 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 당원들은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왜 이들을 품지 못하는가? 당의 기반을 이루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확장을 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전략이다. 확장을 말하면서 기반을 흔드는 전략이 과연 선거 공학인가 아니면 자기 부정인가?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어떤 선거도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정치에서 중도는 목표일 수는 있어도 출발점은 절대 아니다. 중도, 스윙 보터는 지층이 안정적으로 결집되어 있을 때 확장되는 공간이다. 기반이 흔들린 상태에서 중도를 향해 손을 내밀면 결과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내부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체가 불분명한 중도를 잡겠다며 당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택이 과연 선거에 유리한가? 이재명과 정청래의 어깃장 정치가 부러워 그 방식을 장동혁이가 따라가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향 상실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판단의 근거이다. 전체 여론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왜 거리 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장동혁 지도부는 설명해야 한다. 전략이라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없는 결단은 전략이 아니라 오판에 가깝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오판이든 내부 권력 다툼이든 이 방향이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미 충격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국민의힘은 폭망할 가능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정말 이들과 이별할 시간이 된 것 같다는 한 국민의힘 당원의 장탄식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정당은 이름이 아니라 신뢰로 존재한다. 당심을 버린 장동혁 지도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장된 외연이 아니라 무너진 기반이 될 것이다. 선거는 전략으로 이기지만 정당은 기반으로 살아남는다. 이것을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완전히 무시한 채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를 낳고 있는 엔추파도스. 엔추파도스가 무슨 말일까요? 이는 어떤 유튜버가 국민의힘이 지금 엔추파토스 같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지금 일파만파 터지고 있죠. 확대되고 있죠. 바로 어떤 사람을 어떤 당을 엔추파도스라고 한다. 엔추파도스, 가짜 야당, 통제된 야당, 허용된 야권, 가짜 반대 세력, 관리된 야당.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야당이 우리 현재 국민의힘과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전한길 선생이 정말 대폭발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에 가장 큰 바로
이슈 또는 가장 큰 검색되는 단어가 엔추파도스. 꼭 검색 엔추파도스에서 자유한국당 공지사항에 대해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의심스럽습니다. 자, 방송에서 아마 신한기 요즘 한마디 하면은 일파만파 방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인지 진짜 보수우파 정당이 맞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첫째 근거. 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편이 되어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척결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데 왜 국힘을 침묵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주가 국회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하고 할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저보고 제발 선생님 오늘 토론회 오면 좋은데 부정선거만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요? 당신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입니까? 국민의힘 정당 맞습니까? 국민의힘 국회 맞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국민들이 부정선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근거를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선관위에 대한 부실과 관리 의혹과 관리 부실 의혹이 많고 수많은 국민들이 개선하지 않는데 왜 침묵하냐고요? 왜? 이유 납득이 안 되잖아. 저는 납득이 안 되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왜? 국민의 국회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통도 한 통속이라는 거야. 한 통속이 아니면 왜 반대를 안 하냐고? 왜 부정선거 해결하는 말 안 하냐고? 이게 민주주의 근본인데 말이야. 그걸 바로 국민의힘이 엔충파도스 가짜 야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반박해보라고. 장동희 대표님, 김윤 최고위원님 반박해보라고. 왜 침묵을? 이게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제발 부정선거 말 꺼내지 말라고요. 이게 꺼내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까? 6.3 지방선거 보이콧 하십시오. 개선 없이는 보이콧 하라고요. 개선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책임당 국민들은 절대로 장동희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존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방선거 불리하니까 조용하라고? 조용 못하겠습니다. 한동훈 세력, 친한파 제도하는 걸 제일 하되 하지만 원칙을 왜 버리냐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친한파 제도하고 숙청해 가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척결하겠다 목소리 내야죠.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 자, 전한길 선생이 왜 이렇게 대폭발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